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배신과 미국 패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분열과 미국의 배신으로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패권은 동맹의 불신과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핵 개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상의 배신을 변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서 미국이 합의한 60억 달러 승인이 이란이 하마스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원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믿을 정도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 이란이 60억 달러라는 거액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알았다면 그들의 대리인 하마스에 더 쉽게 무기를 보낼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배신입니다. 이 배신을 조장한 사람은 오바마의 ISIS 고문으로 알려졌고 바이든이 임명한 로버트 말리입니다. 그는 기밀문서 불법 유포 혐의로 보안 허가를 박탈당하고 친이란 활동가를 국무부에 심으려는 반역적인 노력으로 추가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무부의 미국 팔레스타인 문제 사무국이 우리는 모든 측에 폭력과 보복 공격 자제를 촉구한다. 테러와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냈으나 분노한 미국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민주당에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급진적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 재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무부 인사들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적이란 주장은 환상이다. 이스라엘이 재래식 군사기술과 미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다는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적 내분이 이번 정보 실패의 원인이다. 군부와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의 불법적인 사법개혁에 반대하느라 본연의 정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 몰입하여 이스라엘 첩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미국이 한정된 군사자원을 제공할 대상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종결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중단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우디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것이고 그러면 선거 전 협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망칠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마드 전쟁의 와일드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적대 행위를 시작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레바논과 아마도 시리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명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한정된 군사자원을 이스라엘에 다시 제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동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패권에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푸틴이 끼어들었습니다. 푸틴이 10월 5일 흑해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디스커션 클럽 연례 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미국과 나머지 서구 세계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새로 설립된 러시아 연방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스크바의 선의와 새롭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일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건설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러시아의 준비를 냉전의 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복종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군사적 갈등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서 소위 서구의 파트너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발다이 토론클럽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은 미국이 지원한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혁명이 시작되던 2014년 미국이 시작한 갈등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분쟁은 미국이 동유럽의 패권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를 지구상의 유일한 진실 중재자로 여겼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신세계 질서의 기반이 될 원칙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세상에 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패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없을 때에만 지속적인 평화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미국에게 강요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한 마하-10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사르마트 다탄두 ICBM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브레베스트니크 핵추진 순항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주에서 미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 우주작전 부사령관으로 은퇴한 데이비드 톰슨 장군은 20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우주 인프라를 매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년 안에 미국의 우주 정거장이 해체될 무렵에 중국이 우주 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향후 몇 년 안에 우주 정거장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고 첨단 우주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밀려서 소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숫자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고 한국의 배터리는 미국의 생명줄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이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무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